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안녕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번 받았어요. 저희가 세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소식이 올 한 해 나올 신차 소식이에요. 네. 6월 국산차, 수입차, 전기차 세 가지로 나눴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산차랑 수입차는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카테고리가 이제 전기차인데 이 각 편별로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전기차가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네. 이게 내년에 나올 차들을 쭉 뽑다 보니까 야 내년엔 진짜 전기차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전기차가 와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국산차에서는 전기차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가 정말 대세로 떠올랐거든요.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우리 삶에 들어놓으시기가 점점점 늦춰지고 있고요. 전기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빨라요. 툭 들어왔어. 네. 전기차는 뭐 10년도 안 됐잖아. 근데 그도 그렇게 내연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요? 자, 첫 번째. 이거 뭐야? 현대차. 현대차가 새로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런칭하잖아요. 그 세대입니다, 지금. 이 중에 올해 선보일, 2021년에 선보일 차는 이 가운데 이거 아이오닉 5라고 불러요.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식에는 이 차를 봤다는 2차 시험차를 봤다는 사람의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네, 스파이샵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스파에도 많이 들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사전 예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이 녀석 출시가 예정이고요. 얘는 세단형으로 나올 거고 얘는 CUV 형태, 쟤는 SUV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얘가 지금 그 컨셉트카 45를 기본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 포니의 45주년으로 만들었던 컨셉트카. 네. 근데 내가 그 45 컨셉트카의 사진만 봤을 때로 예상한 것보다는 이 아이오닉 5가 좀 더 생각보다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지금 크기가 나왔는데 4,630, 4,630이 전 장이고 이 너비가 거의 1,900에 육박하네요. 1,890이고 높이는 1,600인데 휠베이스가 3,000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긴 거냐면은 투싼보다 휠베이스가 245mm나 더 긴 거거든요. 네. 차에서 이 정도면 엄청 큰 거거든. 이번에 현대가 이 전기차를 위한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바퀴를 양쪽 끝으로 밀어가지고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올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실내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GMP라는 플랫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플랫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차가 엄청 많아요. 네, 뭐 이렇게 쭉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앞에다 차만 위에다 다 다른 거 얹으면 끝나. 그렇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차가 이 GMP에 얹어질 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력은 어떻게 될 거냐? 230kW, 313마력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전기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5.2초면에 끝낸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뭐 출력이 어떻고 이런 걱정 잘 안 해요. 어련히 잘 나갈 거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연기관 300마력대하고 전기차 300마력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행거리? 주행거리. 그렇지. 주행거리 중요하지. 주행거리는 두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지금 시험 중인 거는 58kWh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450km를 달릴 수 있는 버전이 하나가 준비가 된대요. 이거는 WLTP 기준이고요. 뭐 여기에 배터리팩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나중에 73kWh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은 550km를 달릴 수 있는 버전이 하나 더 추가될 거라고 해요. 그 정도 거리면 웬만한 대형기관차 못지 않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솔라 루프가 지금 추가될 영역이고요. 800V짜리 고속 충전을 이번에 되게 자랑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은 10%에서 80%까지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포르쉐도 타이칸 출시했잖아요. 네. 타이칸 만들면서 800V 충전 시스템을 얹을 것이다라고 애초에 말을 했다가 실제 출시될 때는 그렇게 못 나왔어요. 아 진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속으로 충전하잖아요. 배터리의 수명이 뚝뚝 떨어져. 그렇게 계속 고속으로 충전을 계속하면 차 한 번 타면 몇 년 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기술로는 못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800V다 해놓고 결국은 그렇게 못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800V를 충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그게 실현화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지원할 거라는 거는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해내려면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를 좀 많이 줘야겠다.
어쨌든 얘가 제일 먼저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 이 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대가 돼요. 현대 물론 이렇게 처리한 것도 되게 그거 센스 있네 저게. 디지털스럽잖아. 이 뒤에 이 현대 현대 버전은 그 옛날 포니에 박혀있던 아, 그거 멋있잖아요. 맞아. 다음에 준비한 차는 제네시스에서도 이 GMP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전기차가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이 JW죠. 네, JW요. 그 코드명? 그냥 이름 코드명이에요. 실제 이름은 메리어트예요. JW. 메리어트? 농담이에요. JW 메리어트 어떻게 그 와중에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저도요. 농담입니다. 형 네.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동생들이 다 진담인 줄 알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거 역시 그 아이오닉 5의 플랫폼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CUV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뭐 성능 같은 것도 아이오닉 5랑 거의 동일할 걸로 보여요. 그냥 그거의 고급 버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뭐 제네시스 전기차 같은 느낌이 딱 디자인에서도 묻어나요. 네. 제네시스에서 전기 전용 모델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제네시스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좋습니다.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2차 다음에 제네시스에서 또 준비 중인 전기차가 또 있거든요. EG80? 네, 이 G80.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한간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G80 EV가 될 거냐, 이 G80이 될 거냐. 근데 지금 상표 등록에 보면은 이 G80이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도 누가 EAS와 EG80으로 올릴 수 있겠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성능이 정말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런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말하기로는 테슬라 모델 S를 겨냥했고 뭐 주행거리는 500km 전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가격대가 정말 궁금해요. 이거는 어떤 가격에 나와야 잘 팔릴까요? 그냥 G80보다는 비쌀 테고. 네, 당연히.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나는 가격이야 그렇다 치고 가격도 궁금하긴 한데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얘는 6기통 엔진을 들어가는 걸 가정하고 차를 만드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면 있던 엔진에다가 모터를 다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순수전기차면 지금 이 본인 넓이를 다 쓸 필요가 없거든. 그니까요. 엔진이 없어. 그렇다면 여기다 추가 수납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거 그냥 G80에서 이 G80을 만들면 하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봐야 될걸? 그렇죠. 무게 배분이 완전 달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애초에 G80을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얘는 지금 완전 전기차가 되면 라디에이터 그릴도 지금 보시다시피 싹 막혀 있잖아요. 네, 막혀 있어요. 여기 조금 뚫려 있고 네, 여기 싹 막아버리면 그것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네, 쉐보레예요. 쉐보레. GM인데 지금 안에 보면은 기역자를 이렇게 잘 보면은 이거는 캐딜락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GM도 있을 테고 쉐보레도 있을 테고 뭐 그 정도 그렇게 있는데 전기차를 4대를 낸다는 소식인 거죠. 지금 있는 볼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실루엣을 뭔지 한번 알겠다. 공개했어요. 뭔지 알겠다. 네, 볼트의 SUV 버전, EUV. 이 차에 대한 뭐 플랫폼 같은 거는 기존의 볼트 EV 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걸 단지 좀 차체를 키워가지고 SUV 모델로 만든 거죠. 지금 이 볼트 EUV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그냥 기존의 볼트 EV가 가진 성능과 그 주행거리, 그러니까 한 6, 7초대 가속 성능이랑 뭐 한 400km 전후를 기록하는 그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가장 큰 변화는 슈퍼크루즈가 장착될 거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가장 앞서 있는 브랜드가 GM이랑 구글이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만든, 그 GM이 만든 슈퍼크루즈 기능이 그 GM이 가진 자율주행 기술의 정점인데 그거를 EUV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캐딜락에 들어갔던 슈퍼크루즈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갔거든요. 네, 2단계가 막 도입 몇 년 전이니까 2단계가 지금만큼 쫙 깔리지 않았던 시절에 슈퍼크루즈는 2단계를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런 기술이 있어. 달린 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어.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캐딜락 쉐보레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현대기아만 못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슈퍼크루즈도 기술은 있는데 차는 잘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할 수가 없어. 어쨌든 슈퍼크루즈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올지는 굉장히 큰 미지수지만 뭐 어쨌든 볼트 EV에서 차체 크기나 뭐 실내 공간이 답답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EUV
볼트 EUV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이거 되게 기대돼. 그리고 대망의 아까 잊혀졌던 그 브랜드 있잖아요. 쌍용. 쌍용 드디어 나왔습니다. 쌍용. 여기서도 티볼리가 보인다. 제가 쌍용을 찾아보다가 신차 소식이 정말 없어가지고 진짜 바닥까지 긁다 보니까 나온 게 이거였어요. 이게 뭐야? 이 차가 옛날에 그 2018년도 제네바 모터쇼에서 ESIV 컨셉트카라는 이름으로 먼저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드명이 E100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출시가 되면 아마 코란도 E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LG화학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품받아가지고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터리 크기는 61.5kWh. 그러니까 뭐 한 420km 전후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요. 근데 지금 쌍용차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회생 절차 신청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얘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개발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까 맞아요. 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차가 출시되게 되면은 쌍용도 어쨌든 미래에 발맞춰 가는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네. 그래서 출시가 됐으면 합니다. 예전에 티볼리가 꺼져가던 쌍용의 불씨를 되살려줬던 것처럼 네. 제2의 티볼리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죠. 이번에는 수입 전기 신차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자, 자, 하나, 둘, 셋. 너무 옛날 방식이다. 다른 데로 갈 뻔했네. 집으로 갈 뻔했네. 잘못 가가지고. 너무 옛날 방식이야. 부끄러움은 나의 몫.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번엔 수입 전기 차 내년에 어떤 차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죠. 네. 전기차 하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많아요. 아무튼 전기차 하면 테슬라지. 테슬라 사랑합니다. 자, 테슬라 대충 예상되시죠? 모델 Y, 이 드디어. 테슬라 섹시 라인업의 방점을 찍는 모델이죠. 모델 S, 그다음에 E가 3이죠. 모델 3, 그다음에 모델 X, 마지막 모델 Y. 이거 Y 안 나오면 지금까지 그냥 자, 섹시가 되게 만들어주는 Y. 네, 모델 Y. 지금 북미에 보니까 트림이 롱레인지가 있고 퍼포먼스 트림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트림에 그 후륜 모터, 사륜 모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한 480에서 54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기준으로 제로백이 3.7초. 와. 테슬라 하면 뭐 성능이 뭐 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내에서는 얘가 내년 2분기 내지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에서는 5,400만 원, 그리고 퍼포먼스는 6,5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정부 보조금 가격 정책이 좀 관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 지금 이 차 가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냐 만약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그 보조금 상한제라는 게 도입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입되더라도 얼마 이상부터 안 줄지 그게 아직 안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가격을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가정하면 한 4천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나름대로 합리적이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요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흐름을 보면 네. 전기차 보조금 양 자체는 점점 커져.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소수한테 많이 주던 걸 다수한테 조금씩 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구체적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 예. 자, 다음은 벤츠입니다. 벤츠. 벤츠에서는 어떤 전기차가 대기하고 있느냐? 바로 얘입니다. EQS. 네이밍에서도 뭐 아실 수 있겠지만 EQ는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죠. 거기에다가 최상위 라인업을 뜻하는 S를 붙였어요. 그래서 벤츠가 생산하는 전기차 중에 최상위 라인업이다. 이것도 얼마나 보고스럽게 나올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S 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컨셉 카드 보면 화려하게 이럴 데 없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전 EQS. 나 이거 보고 왔어. 어디서요? 전시장에서. 저도 봤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공개했었어요. 가지고 왔었어. 아, 그래? 나만 못 봤어 왜? 되게 멋있었어요. 어. 확실한 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벤츠 요거 점점점 있죠. 네. 지금 해상도가 좀 안 좋긴 한데 이게 다 삼각별이거든요. 아. 삼각이야. 동그라미는 없는. 근데 이게 3D다.
아무튼 이 EQS가 이 비전 EQS를 기반으로 나오는 모델인 만큼 얘를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디자인이 이럴 것이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내 EQS 테스트카도 목격이 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실내 스파이샷을 찾아봤는데 잘 나온 게 없어요. S클래스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S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 사실 S클래스도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첨단 느낌이 많이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얘는 벤츠 중에서도 더 첨단 느낌을 내는 차니까 얼마나 그 고급스러움과 첨단을 잘 조합을 해냈을지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테스트하는 모습인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벤츠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NEA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걸 적용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LTP 기준으로 최대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700이라는 숫자는 유럽에서 그렇죠. WLTP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면 확 줄어듭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희는 항상 WLTP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이광환 소리 질러. 이광환 소리 질러. 이광환 소리 질러. 포드할 때 소리 질러 시킬 거. 그니까요. 이광환 소리 질러. BMW 우리뿐만이 아니야. 모두가 소리 지를 거야. 자, BMW 어떤 차 예상하십니까? iX5. 그렇죠. 아, 정답입니다. 벌써 멋있잖아. 사실 iX5뿐만 아니고 i 브랜드를 이제 전기차로 가져가는데 iX는 이제 그 중에 SUV라는 거죠. SUV 전기차.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X5의 전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iX5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난 2018년에 공개한 비전 iNEXT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4 시리즈랑 비슷하게 세로로 긴 키드니 그립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 벤츠로 요즘 디자인을 보면 SUV 라인에서 특히 키드니 그릴을 쭉 뽑고 헤드램프 쫙 쬐고 이런 느낌이에요. 빵 쫙. 그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되기로는 파워트레인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310마력 정도 될 것 같고 그 싱글 모터의 주행거리는 한 550km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상위 트림이 또 있는데 상위 트림은 듀얼 모터에다가 최대 750km 주행거리 확보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iX5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BMW가 사실 브랜드의 실력이나 그동안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수수 전기차를 팔기 시작하는데 조금 늦었어요. 네. 다른 브랜드보다 한 발 뒤쳐졌거든. 그게 옛날에 i3, i8 팔면서 좀 헛물을 켰거든. 무리했어. 되었지. 그때 돈 엄청 썼어요. BMW가 사모님도 안 좋아하잖아. 디자인도 엄청 미래를 배우고 막 진짜 미국이 엄청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잘하네. 그때 이런 느낌이었어. 전기차들이 역기가 이런 느낌. 이게 BMW 당시에 전기차라는 게 생산 단가가 너무 뛰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야, 수지 타산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거 하다가 이제 조금 한 발 뒤늦게 이제서야 이제 이런 걸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아직 좀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에서도 딱 출시가 안 된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국내에 내년에 출시됐다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근데 BMW가 그나마 우리나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기대가 많이 돼요. 뭐 이 iX5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뭐 i5라든가 iX3 뭐 이런 차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해요. 다음입니다. 아우디. 자, 아우디는 요 차가 기대되는 전기차다. 이트로 스포트백. 사실 이트로는 지금 들어와서 국내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나 타고 왔잖아요. 네. 제 영상 있거든요. 네. 꼭 보세요, 여러분. 얘는 C 세그먼트급 전기 SUV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달에 그 아우디 폭스바겐이 이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던 적이 있는데 전시됐던 모델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트론이랑 비슷한 비주얼이죠. 근데 얘도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버추얼 그래서 이거를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국내에 적용해서 가져왔거든요. 얘도 아마 적용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거 조정하는 것도 터치로 돼가지고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터치를 말씀하셨는데 보면 터치 패널이랑 뭐 디스플레이가 엄청 많이 적용됐어요. 여기 보면 10.1인치, 뭐 18.6인치, 12.3인치 뭐 이렇게 큰 대화면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고 터치죠. 뭐야 이게 뭐야? 대박. 터치. 다 터치야? 할 말을 했다. 할 말을 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 충전하면 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주행거리가 조금 다소 짧아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동차 연비 페이지에 얘가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보면은 최대 주행거리가 220km라고 나와 있는데 야 300km대도 그런데 200km 초반이면 조금 우려가 될 만하죠. 볼보입니다. 오, 볼보. 사실 우리가 세 편을 찍었는데 수입차, 수입 신차에 볼보가 안 나왔었어요. 네. 근데 전기차에 이렇게 딱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모델이 나올 걸 예상이 되느냐? 얘입니다. 얘. XC40 아니야라고 말하려고 했죠. XC40 리차지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얘도 폴스타만큼은 아니지만 뭐 되게 의미 있는 차예요. 볼보 전기차 라인업의 첫 단추를 깨는 뭐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뭐 XC40이랑 크게 다른 점 없고 뭐 그릴이 없는 정도 그런데 얘가 그 차체에 지금 카메라가 4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360도 어라운드뷰를 구현한다고 해요. 사실 소형차에서 그런 기능은 좀 드물거든요. 아주 없진 않은데. 네. 흔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했다고 하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볼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네. 전기차이면 좋은 것 같고. 똑같네요. 그리고 뭐 전기차라면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을 가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운영 체제가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랑 결합을 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를 한다고 해요. 여기?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WLTP 기준으로 418km 주행거리가 나오고 급속 충전하면 40%에 80% 충전. 그다음에 제로백은 4.9초 정도. 얘가 원래는 내년 하반기 때 출시 예정이라고 알려졌었어요. 근데 또 뭐 여기 이런저런 행사 인터뷰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얘가 내후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좀 있겠더라고요. 22년 초 아니면 내년 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까도 테슬라 때도 말했던 전기차 보조금 때문이에요. 이게 내년에 출시를 해버리면 그 정책이 아직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확성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책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 적절하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출시를 하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눈치 싸움 좀 하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기준 가격은 8,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소형차인데 8,300만 원. 보조금 없으면 엄청 비싼 거예요. 얘는 안 되니까 보조금이 얘는 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볼보 하면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량이죠. 물량 엄청 기다려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에서는 이미 1월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물량이 벌써 완판이 됐대요. 올해는 끝났어. 이제 못 사. 사도 올해 못 받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물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차 외적인 부분에서 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슈가 많은 모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보 하면 차에 대한 의심은 이제 없는데 그 외적인 게 너무 의심이 많이 돼. 네, 그래서 조금 좀 두고 봐야 되는 모델이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수입차, 전기차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국산차, 수입차, 전기차까지 2021년 올 한 해 나올 신차들을 쫙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기대가 컸고요. 되게 부담도 많이 돼. 얘네들 또 온갖 시기도 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시승하려면 그 전날 공부 친해지기 쉽지 않아요. 네. 뭐 기대 반, 걱정 반. 정말. 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친구들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들 같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